LG전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LG전자의 발표 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영성과 발표는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 뒤 질의응답 세션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LG전자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전자 IR 담당 박원재 상무입니다. 2026년 1분기 LG전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는 CFO 김창태 부사장, HS본부 경영관리 담당 유정인 담당, MS본부 경영관리 담당 박상호 전무, VS본부 경영관리 담당 김주용 상무, ES본부 경영관리 담당 신동훈 상무, 경영관리 담당 박지환 전무, 금융 담당 김영균 상무, 회계 박인근 담당, ESG 사무국 홍성민 국장, 그리고 통상관세실 송지호 실장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2분기 전망과 신성장 동력 사업 및 자사주 매입 추진 경과에 대해 김창태 CFO께서 말씀드린 후 전사 2026년 1분기 실적 및 주요 재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각 사업본부 경영관리 담당들께서 본부별 실적과 전망을 공유드리고 ESG 사무국장이 당사의 ESG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LG전자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은 외부 감사인의 최종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전망과 같은 예측 정보는 시장 환경 변화와 전략 수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2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FO 김창태 부사장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3.7조 원, 영업이익은 1조 6,73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전사 매출의 경우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가전 성수기와 TV 스포츠 이벤트 및 PC 아카데미 시즌 효과, 그리고 안정적인 전장 수주 잔고에 기반하여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하였습니다. 전사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 효과와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확대, 그리고 원가 및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HS, VS 사업본부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이중 VS 사업본부는 영업이익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지정학적 발등 장기화에 따른 유가 변동 및 원자재 가격 인상 압력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글로벌 수요 변동 리스크가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력 사업은 수요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지역별 맞춤 전략을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통한 매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선행 재고 확보와 저원가 국가의 제조 생태계 활용 등을 통해 생산 안정성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류비용 증가 리스크는 대형 화주로서의 협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사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홈 로봇과 로봇 부품 사업,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등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주요 신성장 동력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이드로 명명된 당사의 휴머노이드 사업은 올해 중 POC 실증 작업에 투입할 로봇 생산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 텍 기업들과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POC 실증 작업은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산업용과 홈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단연간 축적한 산업용 로봇 기술과 공정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가전 사업을 통해 확보된 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메인 경쟁력을 활용하여 2028년 홈 로봇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핵심 로봇 부품인 액추에이터에 사업하는 상반기 중 초도 물량 양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내재화를 추진 중인 감속기 기술 개발 또한 주요 기업과의 협업 및 산학 연구 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4,500만 대 이상의 모터를 생산하며 축적된 세계 최고의 경량화, 고효율, 고토크 모터 기술 영향력과 정밀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제품 개발과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며 자체 수요는 물론 다양한 고객의 로봇 타입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 라인업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칠러, CDU 등 핵심 제품 인증 절차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차세대 냉각 솔루션인 핵심 냉각 분야의 기술 확보 및 제품 개발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냉각 관리 소프트웨어 및 전력 관리 시스템 등 토탈 솔루션 구현을 위한 주요 기업과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부터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자사주 매입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작년 11월 공시를 통해 2027년까지 총 2천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올해 2월 이사유 결의를 통해 9월 말까지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약 50% 수준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자사주 매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당사의 노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 1분기 전사 및 사업본부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 LG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액 23조 7,272억 원, 영업이익 1조 6,73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HS본부는 매출액 6조 9,431억 원에 영업이익 5,69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MS본부는 매출액 5조 1,694억 원, 영업이익 3,71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VS본부는 매출액 3조 644억 원에 영업이익 2,11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S본부는 매출액 2조 8,223억 원에 영업이익 2,48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의 주요 질적 성장 분야인 B2B 사업과 구독 사업의 성과에 대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B2B 사업의 경우 전장 사업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에 기반한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모두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매출에서 B2B 사업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며 질적 성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구독 사업의 경우 한국 구독 사업은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 기반의 지배적인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독 사업 또한
계속 성장 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 이외에도 중동 국가 등 해외 신규 지역으로의 구독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아직 해외 확장 초기 단계지만 속도감 있는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전체 구독 사업 매출에서 해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B2B 사업과 구독 사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손익과 현금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에 금융손익, 지분법 손익, 기타 영업의 손익, 법인세 비용과 중단 영업손익을 반영한 순이익은 1조 5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조 1,009억 원이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조 1,718억 원입니다. 이에 순현금 흐름은 1,881억 원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이너스 3,263억 원을 반영하면 1분기 말 기준 현금은 전분기 대비 1,382억 원 감소한 8조 6,316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상태 및 안정성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자산은 71.2조 원, 부채는 40.7조 원, 자본은 30.5조 원입니다. 주요 안정성 지표의 경우 부채 비율, 차입금 비율 및 순차입금 비율이 모두 개선되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본부별 2026년 1분기 실적과 2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HS사업본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S본부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중동 전쟁 및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당사는 성수기에 대응한 투트랙 전략 강화와 온라인 가정구독 확대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관세 영향 등이 있었으나 매출 성장 및 가전구독 등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와 비용 절감 활동을 통해 견조한 수익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환경은 미국 관세 정책 변동성,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의 시장 환경 하에서 매출 확대에 효과적인 투트랙 전략 강화를 위한 제품 라인업을 빠르게 보강하고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B2B 온라인 구독 사업 성장 과속화 및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서 원자재 및 물류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을 적극 대응하고 올해부터 적극 추진 중인 제조원가 구조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으로 MS본부의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하였습니다만 프리미엄 TV의 판매 호조, 신학기 수요로 인한 PC 판매 증가 및 웹 OS 플랫폼 매출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는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매출 비중 확대와 지속적인 고정비 축소 노력 및 시장 경쟁 비용의 효율적 투입에 힘입어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2분기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환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유가 급등 및 물가 인상으로 거시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며 이는 수요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달러화 강세 지속 및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는 원가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 하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시장 지위 개선 노력과 적기 신모델 출시 및 스포츠 이벤트 대응을 통해서 전년 동기 이상의 매출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더욱 정교하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서 원가 인상 부담 증가로 인한 부정적 손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VS본부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기 확보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와 더불어 고부가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 및 원가 구조 혁신 활동의 성과가 과시화되며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어서 2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환경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수요의 뚜렷한 회복세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프로젝트의 양산 본격화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략적 고객 협업 및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여 수익성 기반의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VS본부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국내외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매출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 및 중동 전쟁 등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과 경쟁 비용 심화 및 증가,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부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환경은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및 실질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지역적합형 신제품 출시와 솔루션 사업 확대로 해외 중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원 운영을 통해 경쟁 비용 및 신성장 동력 사업 핵심 인력 보강 등 비용 부담 증가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고효율 에너지 H백 솔루션의 차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냉동 공조협회의 퍼포먼스 어워드에서 9년 연속 수상을 하였으며 주거용 통합 히트펌프와 상업용 H백 솔루션이 유럽 최대 공조 전시회인 MC 2026년에서 8개 제품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더하여 아시아 15개국 주요 H백 파트너를 국내에 초청해 LG H백 커넥트 2026을 진행하였고 필리핀 및 태국 푸드체인인 냉각 솔루션 공급 수주를 체결하는 등 아시아 핵심 파트너들 대상 현지 마케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사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에서 진행하는 연속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 심사에서 냉장고 등 주요 8개 부분에서 가전제조사 중 6년 연속 최고 순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선넷 2026년에서 띵큐온을 연동한 음성 가전 제어 기능, 높낮이 조절과 촉각 패드를 적용한 키오스트 신제품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여 전문가들에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성과 또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MSCI가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고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CSA에서 3년 연속 산업 리더 탑 1을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평가 전문가들에게 ESG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선도하는 솔루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또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 연결 기준 및 사업본부별 2026년 1분기 경영 실적과 2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이먼 우님입니다. The first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Simon Wu from Bank of America. 예, 안녕하십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우동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좋은 실적 내주신 거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째는 그 데이터 센터의 이제 쿨링 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에 성과가 어떠시고, 그리고 큰 그림상 그 수주 잔고, 그다음에 매출 목표, 그리고 이제 수주가 들어온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들 기준으로는 매출로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리드 타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국 정부의 현재 납부된, 특히 이제 작년부터 납부된 관세가 있잖아요. 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하고요. 만약에 환급이 된다면 그 기대하시는 금액과 또 현금 흐름상 환급 시기가 언젠지를 또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줘서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 사업 관련해서는 ESG 경영 관리 담당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세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통상 관리실의 송지효 실장 오늘 나와 계십니다. 송 실장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first question on ES Company's 데이터 센터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고객의 수주 규모나 계약 조건, 구체적인 매출의 인식 시점은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데이터 센터향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25년 수준은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칠러 사업 역시 27년 목표인 매출 1조 원을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냉각 사업의 특징은 일반 상업용 HVAC과 달리 고객의 승인, 규격의 인증, 벤더 등록 등 선행 단계를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현재는 이 선행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여 26년부터 본격적인 수주, 매출 전환의 기반을 구축 중입니다. 수주 후 납품 리드 타임은 표준 칠러의 경우 약 6개월, 대형 데이터 센터향 커스터마이즈 장비는 약 9개월 수준이며 핵심 부품 내재화와 표준 설계 활용으로 리드타임 단축도 추진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냉식 칠러와 액체 냉각을 양대 축으로 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내부 검토 기준 칠러 사업의 접근 가능 시장 규모는 26년 16억 불에서 30년 127억 불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급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도 미국 내에서 해당 수익 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상되는 환급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answer your second question regarding tariff refunds, as LGE has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관세 납부자가 환급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관련 증빙 등 현지 관세청에서의 적격성 검토를 진행한 후에 대상 금액의 이자를 산정하여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은 유효한 환급 신청의 경우에 접수 승인 후 60일에서 90일 내에 지급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상세 검토가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진척 사항이 있으면 향후 시장과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ased on 예,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서 감사합니다. 저는 HS본부 그리고 MS본부에 각각 질문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 해당 지역 물류 그 비중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류비 상승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고유가가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해상 운임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MS본부입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게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회사 차원에서 이제 그 체질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환경이 지금 계속 어렵고 이러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올해 그 본부 실적이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이런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비용 효율화 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경영관리 담당들께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HS부터 좀 말씀 주시겠어요? 물류비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전체 해상 물동 중에서 중동향의 비중은 5% 내외로 절대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해상 물동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전쟁 할증료를 요구받고 있고 현지 생산 공장을 포함한 현지 조달 물량 대응을 확대하고 최저가 선사의 물량을 확대하는 등 물류 최적화를 통해 대응 중이며 대체 루트의 사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et me answer 중동 주변 해역을 거쳐가는 유럽 물동의 경우 당사의 경우 대체 루트인 희망봉 루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동 차질의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중동 루트를 이용하던 기존 선박들의 대체 항로 사용이 불가피해지면 전반적인 운송 기간 및 채화료 증가와 이에 따른 글로벌 선사의 선복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쟁, 유류, 할증료 등으로 전체 해상 물류비가 기존 예상 대비 10%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선사들과의 올해 연간 기본 계약이 전년 대비 개선된 부분이 있고 할증료에 대한 협상 강화 및 해상물동 운영 최적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제 물류비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 MS 본부 사업 관련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MS 본부 매출은 TV 등 주요 제품군의 수요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였고 업체 간 경쟁 심화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본부 통합 시너지를 통한 그 운영 효율 개선, 해외 생산지 스마트 라인 구축 및 재료비 절감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프리미엄 제품군뿐만 아니라 보급형 제품군에서도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경쟁 비용이 증가되고 판가 하락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2026년도에는 앞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수요 개선 기대가 사실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유가 급등하고 물가 인상이 거듭되면서
거시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바 수요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는 원가 인상 부담으로 현재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년 우리 MS 본부는 차별화된 제품 리더십 기반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제고와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원가 측면에서 특히 저원가 국가의 제조 생태계를 적극 활용해서 중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년도의 그 고정비 절감 노력에 이어서 더욱 강도 높은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비용 구조 개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Against this backdrop, 물론 그 MS 본부의 전략 육성 사업인 웹OS 플랫폼, 또 B2B 사업의 경쟁력도 지속 강화해서 디바이스와 플랫폼, B2C와 B2B 간의 선순환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뭘 조금 더 드리면, 설명드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2026년 금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도 해내고 손익 턴라운드를 좀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티그룹 이세철입니다. 저는 그 관세 그리고 생산 현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철강 및 그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품의 완제품 기준으로 25%의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제품의 비중과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영향 축소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존에 소통하신 그 멕시코를 포함한 역내 생산 비중 확대 등 생산지 운영 계획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LGM 멕시코 및 헝가리 공장 증설 이후에 생산 현황이 궁금하고요. 향후 한국 및 중국의 생산 공장은 어떻게 활용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 관련해서는 사업적인 영향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건 HS 경영관리 담당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더 적당할 것 같고요. 마그나 관련해서는 VS 경영관리 담당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은 기존의 국가별 상호 관세에 더해 철강 원재료 50% 관세 부과해서 철강 알루미늄 포함 완제품 기준 25% 관세로 변경이며, 관세 부과 대상을 USMC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하던 멕시코를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관세 부담이 기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당사뿐 아니라 멕시코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으로 도입 판매하고 있는 로컬 브랜드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멕시코 생산분에 대한 관세 논의는 향후 USMCA 체결 국가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let me answer your question about the tariff. 당사는 북미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생산지와 공급 구조를 이미 구축하여 물동 운영을 하고 있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전체 실적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랜 기간 동안 관세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서 단기적인 비용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와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믹스 및 가격 전략의 탄력적 운영, 공급망 운영의 효율화, 지역별 생산 조달 옵션의 유연한 활동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내 생산지 운영을 포함한 생산지별 물량 조정은 글로벌 공급 유연성과 향후 관세 방향에 맞춰 검토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시장 및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브랜드 1위 지위와 제품 리더십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업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예, LG 마그나 생산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LG 마그나 멕시코 법인은 23년 9월 양산 이후 가동률 및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아시아 완성차 업체의 미국향 프로젝트가 26년도에 양산될 예정이어서 향후에도 가동률이 지속 개선될 전망입니다. 헝가리 법인은 26년도 말 양산을 시작하여 27년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 예정이며 추가로 신규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어 안정적인 가동률 향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고객 생산 기지로 재편하고 있고 중국 법인은 현지 SCM 및 제조 경쟁력을 활용한 베스트 코스트 컨트리 생산 기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Next question, please. 예, 안녕하세요. 다울투자증권 김영미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사 차원 질문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핵심 관계자가 LG전자 본사에 방문했다는 내용이 기사화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향후에 있을 양사 간의 협업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S본부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수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TV, 모니터, PC 등 MS본부 제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질문은 IR에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때 반도체 관련해서는 MS 경영관리 담당께서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LG는 AI의 진심입니다. 저희는 AI 기술이 단순히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산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홈, 또 모빌리티, 커머셜 현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고객 경험을 고도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러한 AI 진화의 흐름에 맞춰서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피지컬 AI 분야로 이제 전략적인 협업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로봇,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큰 틀에서 논의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티컬 영역에서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또 오랜 기간 확보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집될 데이터들을 엔비디아의 AI 기술 리더십과 결합하여 단기적인 사업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 준비를 위한 공동 레퍼런스 구축 등 선행 R&D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폭넓고 전략적인 협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양사 모두 이러한 결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반도체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특히 MS 본부 제품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MS 본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AI 서버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TV, 모니터, PC 등 당사 제품의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계속 보고 있고 공급상의 제약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메모리 제조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내고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주요 협력사와 공급 MOU 체결, 공급선 다변화, 또 부품 이원화,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선행 재고를 좀 확보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드린 그 상황 속에서 그 제품군별로 역량과 대응 방안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TV 제품군은 PC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메모리 비중이 낮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 역량이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원가 절감 요소 발굴을 확대해내고 저원가 국가의 제조 생태계 활용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생산 효율 향상 등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모니터 제품군은 일부 그 스마트 모니터 제품 외에 메모리에 의한 가격 인상 역량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메모리 비중이 높은 PC 제품군의 경우에는 업계 전체가 지금 동일하게 큰 원가 상승 부담을 이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15%에서 20% 수준의 판가 인상을 이미 적용을 했고, 또 메모리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되면은 추가 인상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을 좀 마무리 짓자면, 그 향후에도 추가적인 원가 절감, 또 스펙을 최적화하고 프리미엄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또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가격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분기 LG전자 실적 마지막 그 인사말에 제가 중간에 잠깐 녹화를 중단했는데, 자기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좀 응원 좀 해달랍니다.